네, 안녕하세요. 오늘 평복TV는 인천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1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정부 출범 1개월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신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얘기를 또 나눠주실 시정평가 자판기 우리 출연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네, 시정평가 자판기 이 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호입니다. 네, 오늘 좀 준비한 의의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6월 초에 지방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시장도 뽑고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다 뽑았는데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인수위원 한 달을 거쳤고 7월 1일부터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시정 변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뭐 잘한 것도 있고 뭐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저희는 주로 이제 비판하는 단체니까 쓴소리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민들 조언을 기준으로 한번 그 시정부 당선과 출범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약속,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이행, 그리고 시민 참여가 확대되는 시민 주권, 그리고 인선, 소통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중요하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민선 8기 시정부 출범한 지 1개월 됐는데 좀 종합적인 평가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몇 년 됐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뭐 잘했다 못했다 아무튼 일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천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8기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한 인수위 한 달,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정식 이제 시정이 운영된 지는 한 달이 된 거죠. 이제 한 달이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전이 이제 인천 시장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준비된 시장이다라고 평가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충분하게 정책이 검증됐느냐, 조직 개편에 대한 인선 등이 검증이 됐느냐, 이런 검증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속담이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8기 시정부도 좀 급하게 좀 추진한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탈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시정 전체 방향 중에 서민들에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빠져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우려되는 거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후에 가장 바라는 바는 민생을 좀 해결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종합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선 공약과 정책적인 걸 좀 살펴봤을 때 7기 시정부하고 요 8기 시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쟁점으로 딱 붙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정복 시장이 돼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임 시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네, 특히 좀 선거 과정에서 뭐 매립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송도 초고층 빌딩 같은 7기 시정부에 대한 이제 좀 비판이 우리가 높았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 네, 두 번째는 시청에 신청사를 재추진한다. 이게 두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송도에 이제 최고층이다 초고층이다 뭐 얘기하는데 아무튼 국내 최고층 빌딩을 다시 짓겠다. 뭐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정책 방향 튼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음 카드가 축소되는 거. 뭐 이거가 이제 참여 예산이 축소되는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 이 5가지가 전임 시정부 때 중요하게 추진됐었던 어떤 정책 방향이었는데 이거를 다 이제 뒤집어가지고 하고 있는 게 8기 시정부 유정복 시장의 중요한 어떤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오늘 다 짚어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관련 상황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수도권 매립지는 가장 큰 변화 수도권 매립지와 이제 영흥도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이제 시 정부가 바뀌더라도 큰 정책 방향은 유지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영흥도의 자체 매립지를 하던 것이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딱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영흥도에는 자체 매립 추진하겠다는 땅을 샀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중단이 하니까 영흥도 주민들은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영흥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영흥 제2대교 놓는 문제까지 일단 다 중단된 거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 매립지는 7기 시정부 가장 큰 결정사안은 2025년에 매립지를 이제 종료하고 인천시에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도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박남춘 시장의 큰 정책 방향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가 합의한 4자 협의를 근거로 해서 공동 매립지를 추진하자. 그 공동 매립지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일단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2025년 종료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3-1 공구까지 쓰고 3-2나 3-3, 3공구 나머지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려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유정복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걸었던 게 자기 임기 내에는 수도권 매립지를 일단 종료하겠다.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임기가 유정복 시장 임기가 이제 4년이니까 2026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일단 종료를 해야 돼요. 네, 종료해야 되는데 3-1도 26년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공약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얘기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자체 매립지가 아니라 공동 매립지를 만들자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공동 매립지를 만들기 위한 공모 신청을 여러 번 했거든요. 했는데 다 그거 신청한 지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의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자체 지역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약속, 공동 대체 매립지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들은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하나 했어요. 이게 처음 공개하는 건데 환경부에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이제 유정복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 대체 매립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문을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쟁점에 붙었는데 과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보공개 신청했더니 환경부에서 그 내용만 빼고 그 한 페이지 된 내용만 빼고 나머지 자료는 일단 공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아니 유정복 시장이 선거 당시에 들고 나왔던 그 공문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저희한테 답변하기에는 그 공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공문을 들고 나왔다 얘기했더니 확인을 해주겠다 다시 하더니 한 달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진실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부가 과연 어느 지역의 자체 매립지에 대한 수도권 공동 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서 보고했는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정복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 환경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공동 대체 매립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진실 파악을 해보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정보 공개 자료가 네. 또 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네, 또 네. 시민들에게 저희가 공개하려고 함께 받은 공개해서 거니까.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고, 하여튼 대통령부터 시장까지 이 관련된 이제 공약을 했던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게 생겼으니 참 우려되는 거죠. 이게 네. 지켜지길 저희는 바라는데 그 공약이 지켜지길 바라는데 지금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우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인천시청 신청사 네, 이야기도 또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신청사를 짓든 안 짓든 관심이 없고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공무원들이 워낙 불편해가지고 신청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 같은데 신청사를 추진하겠다 발표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공무원들이 너무 행정을 하는데 불편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방문하는 민원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방문하는 민원이 불편하긴 한데 그 민원이 불편한 것 때문에 한 1,000억, 2,000억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은 유정복 시장이 이제 6기 민선 시장 때 2017년도에 신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딱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과연 신청사를 짓는 게 좋느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게 좋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든지 시에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투자심사에 올렸는데 빠꾸당했어요. 빠꾸당했으면 안 되죠. 거부당했습니다. 네, 거부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니 이게 1,400억을 드리는데 재정 대책이 없다. 그리고 이거 실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잘 제기가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박남춘 시장이 7기 시정부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논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은 너무 비용 예산이 많이 드니 신청사를 짓지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송도에 있는 나가 있던 부서들을 시청 앞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로 다 옮겼습니다. 신축 그랬죠. 오피스텔을 네. 한 260억, 250억 정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다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신청사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거 때 갑자기 쟁점이 붙었어요. 네. 공무원들이 불편하겠다, 졸속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이제 당선이 됐으니 이제 유정복 시장이 신청사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7년도에 이게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죠. 자재도 지금 그렇죠, 엄청 많이 올라서 올랐죠. 그걸로는 뭐 한 2,000억 이상 그럴 들 것 거다 같아요.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사 짓는 문제를 다 거의 이제 금지시키다시피 이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 신청사 추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나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거는 행정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효율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고 막 이런데 시민들은 사실 안 불편합니다. 많이 안 불편하고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어마어마한 곳이 많이 있는데 민생 경제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2,000억 넘게 되는 신청사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장이 시민 혈세를 엉뚱하게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또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이걸 왜 추진하냐 이렇게 계속 주변에 물어봐도 답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7기 시정부가 했던 그렇죠. 안 했던 거 이거를 그냥 네. 시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 이 청사까지. 비판했던 얘기를 사업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냐 그냥 객관적인 검토 없이. 근데 어떻든 올해 말에 그 신축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 과제를 해서 한 2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일단 저희는 그거부터 반대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고 하면은 시민들을 위해 더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신청사 문제는 접어두고 민생 경제 먼저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이행숙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이 이제 네. 얼마 전에 임명이 됐는데 과정이 좀 시끄러웠죠? 그렇죠. 좀 시끄러웠죠. 네. 이게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정무부시장을 이제 선임하는데 조금 기간이 걸리거든요. 2달, 석 달 진짜 걸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랐어요. 인수위원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무부시장에 대한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정무부시장의 역할에 대한 것도 발표했습니다.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엔 이게 뭐야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시 행정 조직을 보면요, 시장이 이렇게 있고 시장의 밑에 직책에
부시장에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인천은 인구에 따라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하나의 직책은 이제 행정부시장이고 하나의 직책은 정무부시장입니다. 이제 행정부시장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늘공 공무원이 이제 행정부시장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앙부처 인사규례하면 행정부시장이 오고 정무부시장은 이제 정무직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이죠. 이제 시장이 코드와 맞는 사람이 임명이 되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성격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정무부시장이었는데 6기 유정복 시장 때는 경제정무부시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경제 그랬었죠. 문제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를 이제 들었고 박남춘 시장 7기 때는 도시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무부시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기 들어서면서는 문화복지 정무부시장 이렇게 했는데 이 문화복지에 대한 큰 정책 방향을 갖고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으로 일단 개편을 하고 이행숙 부시장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무부시장을 이제 인선을 하려면은 시의회에 인사간담회를 통해야 돼요. 이게 뭐 법적인 절차는 아닌데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뭐 인사에 대한 검증성을 충분히 하겠다 시민적 눈높이 검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던 차에 이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인사간담회도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에 맞는 인사간담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간담회가 행정조직이 바뀌기 전에 네, 인사간담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행정조직이 안 바뀌었는데 그 문화복지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사간담회 내용도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의 내용으로 인사간담회가 준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검증을 했는데 와서 하는 역할은 문화복지. 다른 걸 바뀌겠다니.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요 기간이 길어가지고 뭐 먼저 정무부시장을 뽑고 나중에 뭐 다시 뭐 정책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직 개편을 빨리 한다고 했으니 조직 개편 하고 난 다음에 진행했어도 인사간담회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간담회 예정 첫 번째 날짜에 이 문제를 이제 시의원들도 이제 인정을 해서 인사간담회 날짜를 조직 개편 후로 미뤘습니다. 근데 후로 미뤘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인사간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간담회를 딱 시작을 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명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명패를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으로 해놓지 않고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예전의 명패를 그대로 갖다 놨다고 그래서 아니 왜 명패는 안 바뀌었어? 다들 보는 사람들이 좀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내용도 검증한 내용들을 보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행숙 부시장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 2024년 이제 2년 뒤면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 출마 예정자거든요. 서구 의뢰 총선 출마 예정자다 보니 저는 이제 시의회에서 검증을 할 때 아니 총선 출마 예정자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반을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할 거냐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서구 쪽에 한 의원은 서구에서 민원이 이런 게 있다라고 했더니 정무부시장의 내정자에서는 서구 쪽의 민원을 잘 안다, 자기도 해결하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정무시장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일을 할 때 과연 인천 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답게 일을 할 거냐, 동네 민원 챙기기 위한 정무부시장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어떤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사공단 등 고위직 인사도 곧 날 예정인데 그렇죠. 그 부분도, 이게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행정부시장, 정무시장도 법적으로 하지 않고 시의회와 시장이 협의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공사공단, 인천시 산하공사공단도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박남춘 시장 때도 이게 공사공단 사장들에 대해서 할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시민사회에서 고위직에 대한 거는 꼭
하자라고 이제 제기를 해서 이제 시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공사공단 사장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형식적으로 되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제 했던 분들의 평가나 시의회에서 평가를 들어보니 이렇게 인사간담회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니 사장 후보 고위직 사장 후보들도 자기들도 준비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시의회도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이 시민들이 이렇게 인사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저희는 시의회가 꼭 시장에게 이제 공사공단 고위직이들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쭉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간담회 할 때 꼭 이제 외부 인사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게 구조가 안 됐거든요. 이게 같이 참여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은 충분한 자문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사검증 간담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두세 달 8월 9월 달 되면은 이렇게 공사공단 고위직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죠. 8, 9월 달에 아마 좀 주의 깊게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출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 숨찹니다. 많은 일들이 네, 진행되고 지금 있고요. 뭐 이 외에도 저희가 되짚어볼 문제가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 그렇죠. 예, 이음카드 카드 문제도 때문에 있고 너무 시끌시끌한데 시끌시끌하죠. 지금 시에서 이음카드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이제 8월달에 좀 지켜볼 예정이고 저희도 관련된 의견을 시에다 좀 제출할 예정인데 한번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참여 예산에 관련된 축소 그렇죠. 부분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뭐 시장혁신단 지금 만들어서 운영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인하회라고 이제 지역에 유지되었던 사적 조직이 기관장들 참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박남춘 시장 시절에 기관장들이 다 탈퇴했거든요. 지금 다시 뭐 복귀하니 아니 뭐 이런 얘기들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 복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것은 비판적인 얘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장혁신단도 시장혁신단 이제 준비단인가요? 추진단인가요? 출범을 했는데 이제 행정조직 내에서는 옥상호가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정책 방향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단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어공 따로, 물공 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운영에 대한 틀을 어떻게 잘 잡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은 1차로 네, 1차죠. 네, 여기까지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자판기 목록을 더 많이 탑재해가지고 또 자판기 안에 이렇게 또 담으셔가지고 8월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저는 이제 8기 시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민들이 뽑아놓은 만큼 책임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민생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름값이 약간 내리긴 했는데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뭐 공공물가도 다 오르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재유행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아무튼 어렵긴 어렵거든요. 삶이 어려운데 이 팍팍한 삶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서민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정책을 저희도 이제 연구할 테니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유정국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민선 8기 시정부 출범 1개월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오늘 시정평가 자판기 2차장과 함께 1차 내용 마련했고요. 8월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정복TV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인사이다로 태어납니다. 기대해주세요.